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용들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으로 검색해 보시고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자, 저희는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연결을 해 볼 텐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궁금합니다. 네, 매수가가 49,000원에 30%입니다. 49,000원에 30%요? 네, 작년 연말에 샀어요. 아이고, 이 주가가 갑자기 정말 곤두박질 친 네, 종목이었는데. 어느 날 지지선을 잘 유지해주다가 예. 4월달에 갑자기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손실이 커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때 뭐 대응도 안 됐죠. 네네. 제가 자. 그날 또 마치 주식장을 보지 못했는데. 예, 아이고. 저녁에 보니까 갑자기 하한가가 돼가지고 손실이 너무 나가지고. 정말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네네. 그럼요. 유나이티드 제약 일단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종목이 과연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가격이 예. 유나이티드 제약의 매출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적정 가격인지 아니면 네.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제가 기다릴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네.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요즘에 뜨고 네. 있는 신재생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네. 도저히 제가 판단이 안 서서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그 고민 해결 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보시죠. 자, 네. 그러면 최태규 전문가께 저희가 바로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적정 가격이 지금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많이 내려갔지만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지, 이런 것과 함께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면 과감히 손절하는 그 전략도 좀 파악을 해 주시죠. 네, 손절할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 얘가 4월 5일이었어요. 일부 약품에 대해서 제조정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한가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한가 나온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매출액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유지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한번 또 이제 타이밍 잡아서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얘도 여기서 일정 부분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박박박박 기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요새 막 조선주 엄청나게 가고 신재생주 막 가는데 내 종목은 이건 뭐야?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내가 남들이 막 얘기하기 전에 조선주가 갈 거야 이러한 부분을 보고 그러한 자리에서는 종목 교체라든가 매수해도 되는데 이미 다 올라가 가지고 이제 더 가봐야 갈 자리 없는데 이제 와서 내 종목 팔고 조선주 사야지 막 신재생 사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횡보는 더 나오겠지만 일정 부분 반등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 보면 아주 징그럽게 이제는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는 올라타가지고 얘가 이렇게 쭉 가기 위해서는 얘만의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멘텀이 없어. 그러면 결국 이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들 전체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고점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 이상 좀 조정 주다 보니까 고점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섹터들이 좀 졸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그냥 죽을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일단 의학, 학회 이러한 것들이 줄줄이 남아있으면 거기에 모멘텀 되면서 얘도 일정 부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30%니까 추매 이러한 것들은 조금은 좀 그렇고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요 가격대까지가 이제는 딱 가는 한번 얘가 올라갈 거예요. 27,000원 여기까지는 가는데 요거만 뚫어버리면은 제가 보는 이 가격대에서 또 한 3만 원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27,000원, 3만 원까지 일단 잘 품고 가세요. 괜히 신경질나 또 다른 거 보니까 막 건설도 가네, 모두 가네. 이미 간 건 보면 안 돼요.
앞으로 갈 게 뭘까? 저점에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얘 좀 횡보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같이 바닥에 있는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애는 걔하고는 수평 교체해도 돼요. 그런데 올라간 거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요. 결국 얘가 한 25,000원 정도 그 정도 가가지고 그래도 다 징그러워서 못하겠네 그랬을 때는 같이 옆에서 벅벅 기는데 나름대로 재료가 있는 쪽으로 나 그래도 제약바이오 뭐 하나 사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종목을 한번 교체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막 올라간 거 가져가지 마시고 같이 요런 차트 만들어 놨는데 가는 거 한번 예를 들면 이런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애들도 아직은 딱 뭉쳐져 있지만 얘는 나름대로 임상 3상 이런 거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푹 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다. 이걸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이면 뭔가 재료가 있고 같이 횡보하는데 먼저 튈 수 있는 애 그런 애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꼭 나 제약바이오니까 제약바이오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에서 뭐가 가야 되지? 라고 했을 때 9월달 제가 봤을 땐 9월 27일 그때 이제 인텔 이노베이션을 해요. 그러면 반도체 아주 징그럽지만 조금 움직임 나타나고 그 인텔 이노베이션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DDR5 관련된 이러한 종목군들이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데 일단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시장이 내가 봤을 땐 9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통계적으로 봤더니 하락하는 경우가 많더라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보는 시장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일정 부분 상승하다가 우리 추석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락했을 때 그때쯤 돼가지고 한번 종목 교체, 가다가 안 가네, 정말 징그럽네. 그때는 종목 교체를 같이 바닥에서 갈 수 있는 애를 바꾸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올라가는 애들, 그건 절대로 나는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어요. 그거 가봐야 가다가 꺾여버려요. 그러면 내 거는 오히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다 꺾일 그런 종목 쫓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얘가 이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일단 한 26,000원까지는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26,000원 거기서는 그래 한번 좀 더 탄력적인 거로 좀 바꾸자. 비중이 30%니까 절반 가져가고 절반은 딴 거로 해야지. 이러한 전략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님, 단계적으로 봤을 때 26,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쯤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바꾸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를 다른 아주 좀 쉬고 있는 종목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이 종목을 좀 더 사서 단가를 낮추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더 전문가님? 매수하시는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이게 움직임이 둔하고 네. 이 제약주는요 모멘텀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제약주를 할 때는 확실하게 걔가 뭔 재료가 있어 라고 할 때 전 접근한다. 제약바이오 너무 많은 종목 그걸 일일이 그 모멘텀은 모르겠어요. 그냥 왜 하한가 같지 해서 그건 뉴스 찾아보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그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지? 뭐 임상이 있나? 아니 기술 수출이 있나? 요걸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 내가 봤을 때는 추매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 모멘텀 없고 그냥 제약바이오니까 그냥 남들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돼. 그러한 차원이라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차트 위치는 매도 자리는 아니다. 한번 꿍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는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한 달 이상을 횡보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날 저점은 시장 하락하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요거 딱 올라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26,000원까지는 가는데 그거 10% 때문에 내가 여기서 추매한다? 그래봐야 티 안 나요. 지금 30%인데 거기다가 10% 더 담아봐야 단가 낮추는 것도 크게 의미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금은 아까 본인 스스로 뭔가를 사고 싶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막 올라간 거 말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서 수익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트는 좀 벌벌벌벌 게다가 한 26,000원 간다라는 거지 바로 26,000원 가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켜보시다가 계속 답답하면요. 추석 이후쯤에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을 살펴드렸습니다. 아유, 가지고 계시면서 손실이 갑자기 커져서 대응도 참 어려우셨을 텐데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가지고 잘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신윤석 캐스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그래님의 고민인데요. 현대글로비스 매수 문의를 주셨네요. 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회사죠. 운송장비와 또 종합물류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종가는 17만 8천 원을 기록하면서 약간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네요. 고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매수하기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 지금 매수 타이밍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좋은 종목이죠. 이 현대글로비스가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이 좀 다양성이 있어요. 그 다양성에는 일단은 기존의 기아와 현대차가 일단은 앞에 전방에 있다는 부분이고, 일단 물류 부분이 한 34%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운 쪽이 16%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스 운반선 큰 거 두 척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 해운 쪽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물류 해운에 관련돼 있는 또 신차가 만들어졌을 때 또 배송하는 부분부터 시작 유통까지 48%까지 따지면 거의 100%까지 안까지 다 맞춰집니다. 근데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운명에 또 이게 이 종목이 흔들리는 종목이 있어요. 현대차가 요즘 계속 전 세계적으로 세계 3대 탑 회사 도요타, 폭스바겐 컴퍼니, 현대차에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폰의 역사 이후로 세계 시장 점유율 탑3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뉴스는 또 미국발 터졌죠. 예, 전기차 관련해서 자기 분야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차 같은 경우에는 $7,000. 지금 한국 돈을 말하면 한 1,000만 원. 중고차는 뭐 한 500만 원 정도 혜택을 못 본다고 하니 똑같이 아이오닉스라든지 똑같은 이 테슬라를 하면 성능과 옵션과 동일하게 봤을 때 금액 자체가 테슬라가 저렴하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면 현대차를 팔고 현지 공장도 있지만 그래도 움직임이라는 이 물류를 갖다 같이 다 판매 모든 이 유통을 다 같이 해주는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좀 방향성에 대한 게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사실 6월 달에 한참 대형주들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급락한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조정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대형주들이 기관과 외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이거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들은 지금 이게 워낙 저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이 지점이 맞아요. 근데 어차피 뭐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두려움이 있죠. 왜냐면 그거는 손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보다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뭐 이렇게 지주회사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재료회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쪽으로 많이 좀 수급이 또 많이 몰리고 태양광 쪽으로도 많이 가고 신재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장에서 좀 부담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점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도 모릅니다. 이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조금 꾸준하게 한번 본다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어찌 보면 고점이 19만 3천 원을 한번 뭐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저는 만족한다 생각해요.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이고 저라도 저는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이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나가는 방향을 조금 한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뉴스 플로우도 보면 이 회사는 뭐 근데 겨울 되면 하반기 되면 중고차 시장도 들어오면 뭐 이렇게 뭐 탁송부터 시작해서
좋을 거다, 완전 수혜를 입을 거다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무인 배송이라든지 이 전동 무인화,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쪽에 지금 미래 신사업으로 글로비스가 가고 있는 지금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신다면 저는 이 하방은 아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 상승세는 하반기 들어서 더 올라갈 거다. 지금 일시적인 하락장이고 오히려 지금 상담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은 아주 좋은 기회에 좋은 찬스에 지금 질문이 들어왔고 지금 진입하셔도 충분히 무난하게 일장 목표가인 저 위에 있는 상단 고점 전고점인 부분까지 충분히 9%까지도 충분히 상승 그러니까 익절을 하고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로비스를 종합 물류 기업 아니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 전동화 무인화 시스템의 회사로서 같이 보신다면 그 또한 실어지 효과와 포텐은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현대글로비스 매수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들고 가실 생각이시라면요. 19만 3천 원 요 정도? 그리고 뭐 전고점 있는 부근까지도 쉽게 또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현대글로비스 살펴드렸습니다. 그래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종목 진단 이렇게 해봤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 네, 이번에는 매도 관련 문의인 그런 고민입니다. 이도윤님의 고민인데요.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채택규 전문가님께 큰 도움 많이 받았어요. 효성 TNC 49만 5천 원에 20%인데 전문가님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트를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스윗한 고민을 보니까 저도 웃음이 나는데요. 네,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근데 차트는 웃음이 나오지 않는 차트네요. 3월 이후에 고점 바로 밑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한 번도 조금 고점 부근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실 구간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오늘 기준으로 종가 31만 6,500원으로 약 36%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매도 시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아마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섬유 관련주죠.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다시 좀 주가가 반등을 해서 좋은 매도 시점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택규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또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또 주식이라는 건 냉정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 보면 이게 주봉 차트인데 정말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진짜 효성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갔어요, 작년에. 올해는 또 한화 관련된 종목들이 무지하게 갑니다. 자,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양극화가 심하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지금 주식 시장이 이래요. 완전히 양극화예요. 정말 소외받는 애들은 시장에 가도 안 가고 정말 어찌 보면은 속 타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배를 탔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인데 효성 TNC 하는 게 뭐예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섬유 쪽이에요. 그리고 무역 쪽인데 얘네들은 지금 시장하고 봤을 때는 그닥 뭔가 붙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요즘 많이 태조 이방원 이게 유행한다고 하는데 결국 좀 그거와 좀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전혀 그 외의 것들은 가지를 않아요. 자, 이 주봉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보면 뚝뚝 떨어질 때 이렇게 양봉 나와도 또 떨어지고 양봉 나와도 또 떨어지고 지금 자리가 그러면 또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게 더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지지 라인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러한 자리 아니면은 여기서 공방했던 이러한 자리 분명히 얘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은 요 사이예요. 그러면 일봉 놓고 지금의 위치를 한번 보면 나름대로 좀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 모양새는 나타난다. 근데 우리 큰형님들이
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팔면서 이 효성 TNC는 일단 큰 수급은 들어온 게 없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얘가 이 한 달 전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어때요? 60일 이평선 밑에 다 있어. 그럼 이건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이 역배열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정배열이 되겠죠. 어차피 뭐 1년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얘가 조금 이날의 저점 7월 15일의 저점 깨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배열로 갈 가능성은 일정 부분 있어요. 왜? 영원한 역배열은 없다. 뭐 이 효성 TNC가 문 닫을 기업도 아니고 그러면 하락하고 아주 힘들게는 만들겠지만 또 어느 시점 되면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또 정배열 만들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얘가 단기적으로 확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거래 확 싫으면서 장대 양봉 나오는 거. 그러면 일단 손바뀜이 나온다 그러죠. 이만큼 떨어지면서 아주 위에 있는 사람들, 징그러워, 파는 사람, 아니면 밑에서 사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파는 사람, 이러면서 이제 손바뀜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얘는 일단 조금 더 길게 이 밑에서 횡보하게 돼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아예 천천히 이제 60일 이평선 위로 먼저 5일선이 올라타든 아니면 10일선이 올라타든 간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반복하면서 저점이 자꾸 높아지는 모양새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저점을 또 여기서 깼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른다. 이 이후 좀 흐름 나타나야 되고요. 결국 이러한 고점들을 치고 가져왔을 때 얘가 올라타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요 가격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막 떨어지면서 딱 맞고 올라간 자리예요. 근데 그걸 쿡 치고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못 치고 올라가요. 이만큼이 이제 매물이 되면서 내려왔다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서 맞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35만 5천 원인데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이전 저점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35만 5천 원까지는 한번 트라이 한다. 한번 갈 거예요. 35만 원은 넘긴다라는 거지. 그래 놓고 거기를 땅 치고 가게 되면 올라갔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를 치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제 여기 한번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추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돼. 왜? 올라갔다 반드시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저항대를 치고 가게 되면 반드시 갔다가 한번 되돌림해서 다시 여기서 매집하고 다시 올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지 라인 아니면 저항 라인 그런 게 있을 때는 그거를 거기쯤 갔을 때 내가 수익권이야. 그럼 비중 줄이세요. 또 내려올 테니까. 그리고 그걸 딱 돌파해버리면 그냥 돌파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반드시 또 내려와요. 왜? 치고받고 한 다음에 이제 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노려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49만 5천 원이니까 35만 원, 뭐 턱없는 가격대이죠. 턱없는 가격대인데 일단은 거기까지 한번 보면서 얘가 그걸 치고 가게 되면 한번 조정 자리, 이 자리에서 한번 추매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추매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지금 자리는 좀 더 이제 횡보해야 되고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 9월에 한번 이 약세장이 올 텐데, 그 약세장에서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면서 오히려 여기를 한번 테스트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시장 기껏 가봐야 1, 2주 정도 횡보 내지 상승하다가 나는 하방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1, 2주 동안 올라가지 않는데 거기다 추매해버리면 또 안 좋겠죠? 그러면 어차피 바닥이니까 횡보 이런 건 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1, 2주 횡보하고 9월달 하락장에서 만약에 진짜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한번 이 21만 9,500원 여기를 오게 되면 거기서 오히려 편안하게 추가 매수하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 TNC 살펴드렸습니다. 워낙에 화려한 주가 상승을 정말 거의 폭등을 보였던 종목이니만큼 다시금 기회는 올 테지만 지금 너무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저점 매수 조금 더 하실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성 TNC 살펴드렸고요. 이 도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종목 진단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을 가보기 전에 하나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유튜브에서 종목 진단 올려주고 계시지만 전화 연결도 항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을 하신다면 종목 진단 더 상세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좀 전화 주세요. 02-3255-8200으로 전화 접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마침 또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 1년 전에 대웅을 32,000원에 네. 20%를 샀는데 아하, 예. 그때 제약주가 장기로 괜찮다고 했는데 갈 것 같으면 또 다시 내려오고 네, 또 갈 것 같으면 또 내려오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유하고 장기로 가야 하는지 예. 아니면 손절하고 다른 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저점에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한 10% 더 해서 네,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아주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네네. 매수하셨을 때도 아마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을 텐데 네네. 이게 거기서 더 내려갑니다. 자, 언제까지 내려갈까 걱정이 큰 종목일 텐데 지금부터 대웅에 대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대웅인데요. 계속 내려옵니다. 이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시긴 한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참 이게 대웅 참 이게 좋은 종목인데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뭐 신재생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좀 오를 것 같으면서 했는데 또 대웅이는 지주사지 않습니까? 지주사인데 네. 다른 지주사에 어차피 좀 제약 지주사들이 조금 덜 가는 이유가 좀 이 자체적인 재무적인 펀더멘털 안에서 이게 재무적인 구조에서 좀 약간 임대료라든지 뭐 해외 수출했을 때 로얄티 부분이라든지 좀 얽혀서 그게 좀 약간 일반 업종의 지주사하고 좀 약간 다른 좀 매칭이 좀 있다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국내 지주사들은 조금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주가 흐름을 한번 좀 보면 이게 5만 원대까지도 갔던 종목이었었거든요. 옛날에 5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계속 장이 흐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그나마 대웅이 일반 바이오 종목도 아니고 캐시카우가 있는 우루사라든지 일단은 요즘에 뭐 전문 기업으로서 일단은 성장을 일단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톡스 관련 것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도 믿고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한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갈아타야 될 건지 갈아타려고 하면 물타기를 해서 일단은 최소한 수익을 약간 수익을 좀 덜 보더라도 손해를 좀 덜 보더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인데 이게 잘 가다가도 한 번씩 보면 이게 가대 급락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근데 네. 보통 이때는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다지 큰 이슈가 없어요. 이슈라고 해봐야 5일 전에 대웅 명예회장님이 이제 별세하신 거 그밖에 그다지 큰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대웅제약이 뭐 워낙 또 캐시카우가 워낙 단단한 회사인데 뭐 시장에서 뭐 소외당하면 당연히 좀 때려지겠죠. 근데 지금 이 점이 지금 현재 있는 점이 24,750원. 우리 지금 시청자 우리 회원님께서는 32,000원. 그러면 한 대충 어림잡아서 한 눈으로 봐도 한 22% 정도, 23% 지금 손해가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자 추세가 올라갔을 때 이 좀 손해를 조금 감안하고 팔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바닥 장세에 쌍바닥같이 찍었을 때 이까지 내려오면 어차피 이상은 바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추매를 한 10% 정도를 들어갈 건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타이밍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32,000원에서 10%를 물타기를 하고 그냥 이게 손해보고 나올 바에는 차라리 그거를 그냥 캐시를 다른 쪽 괜찮은 종목 지금 추세가 좋은 데로 가시고 이 20%는 시간이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려왔잖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회원님도 아니시고 시청자분도 아니시고 꾸준히 가시는 분인 것 같으면 오히려 일단은 밑에서 올라오면 우리 하반기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종목들이 또 코로나가 언제까지 또
계속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를 보고 그냥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애매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지는 장면이면 23,000원대 근처에 오면 20% 비중을 실어서 차라리 오히려 비중을 갖다가 좀 확 밑으로 평단가를 낮추어서 조금 손해 안 보고 거의 조금 익질이라도 해서 나오는 방법을 저는 좀 택할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이 10% 정도 아까 표현법에 10% 정도 좀 물 좀 타고 싶다 그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그 10%를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좀 내시면서 하고 요거는 그냥 가지고 가셔도 어차피 하반기 되면 주가는 파동입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대응이 나쁜 종목도 아니고 지금 계속 유럽부터 시작해서 중남미에 보톡스라든지 이쪽이 워낙 또 강세가 시기 때문에 수출 관련도 나오면 이슈가 터지면 또 바이오는 왜 우리가 바이오를 종목 들어갑니까?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우상방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32,000원 더 위로 뚫을 가능성은 지수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제약사인지 몰라도 그렇겠지만 충분히 이제 진입한 것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10% 비중을 태울 바에는 제가 결론에서 10% 비중을 낮출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있는 시점에서 꾸준히 그냥 장기로 보고 가시면서 그 10%를 다른 비중에 있는 것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떠냐는 좀 제가 견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려면 저점 23,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확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비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감당이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 주신 게요. 그냥 이 비중 그대로 쭉 홀딩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보시다 보면, 좀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 돈은 다른 종목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답변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목표가서 아직 간다는 게 더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대응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몬트리올의 아들님이시네요. 종근당입니다. 제약바이오로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주가 흐름이 참 어렵네요. 14만 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9%인데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87,000원이죠. 그래서 질문 주신 게요. 매수가 회복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종근당도 뭐 고점 나왔을 때 정말 시원했던 종목이죠. 26만 원, 2020년 요 말쯤에 나왔던 종목인데 어느새 8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최태규 전문가님, 종근당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시간을 투자해야죠. 네. 결국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내가 갖고 있어도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언젠가 또 기회를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진짜 가장 왼수 같은 게 5G,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는 요새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도 조금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이들 종목군들도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결국 이 주봉 차트인데 이러한 역사를 보여줬다라는 건 또 어느 시점 되면 최소한 이것의 절반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의 절반 가격이 얼마일까요?라고 했을 때 한 16만 원? 16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어요. 그럼 매수가가 14만 원이니까 아이고 가능은 한데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들 쪽 섹터의 움직임이 변화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냥 차트만 놓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결국 비중이 9%니까 어느 시점에 한번 추매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서 좀 벅벅대면 9월 말쯤에 한번 추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차트 보면 제가 빨간색 하나 그어놨어요. 이 빨간색 하나 그어놓는 걸 뒤로 쭉 가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은 이 지지해 주려고 했던 자리예요. 근데 그걸 뚝 떨어뜨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못 올라가. 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등 나오면 일단 92,0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어요. 92,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내가 매수한 것까지는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히 요거 때문에 내가 비중 실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시장이 9월에 좀 하락하게 되면 거기서 이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서 이 언저리 왔을 땐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추매해가지고 뭐 이거를 뚫고 가는 그러한 걸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 뭐 9월, 10월, 11월 그 중에 한 번은 또 얘네들도 뭐 몇 주 동안 한번 또 시세를 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맞춰서 가고 일단은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고 9월달 흐름에서 진짜 조정 나오면 거기서 추매 한번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보내주신 종근당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근당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 전략이요. 예. 다음 주라 참 이게 원래 이게 추석 명절 다가오고 나면 사실은 뭐 기간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들보다 좀 분주해요. 왜냐하면 지출용도 많고 이 시장에서 조금 더 벌어졌다 수익을 좀 챙겨서 좀 이렇게 가게 살림도 더 되고 지금 요즘 뭐 수익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지금 워낙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조금 작게 어찌 보면 이렇게 주식 시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는 어찌 보면 좀 그런 분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잭슨홀이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연준의 이제 임원들이나 쪽에서는 분명히 이럴 겁니다. 아니 지금 경제 성장이 뭐가 있냐?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뭐 경제 성장은 다음에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오히려 비둘기파적으로 조용하게는 제롬 파월은 조용히 마무리 질 것 같으면서 뭐 다들 알고 있는 그냥 헐리우드 액션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지 뭐 주식시장을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강달러라서 한국 돈이 가치가 없고 주식도 가치가 없다는데 실제로 독일은 더 힘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닥스 지수 같은 게 더 힘들고 지금은 그쪽은 오히려 차라리 나무를 배워서 지금 원시족 같이 그런 삶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힘들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한번 더 짚고 나가자. 그리고 아무리 지금 원유 가격이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지만 그래도 90불대입니다. 92불, 93불대이기 때문에 아직 고점이에요. 그럼 고점이면 아직까지도 정유 정제 마진부터 시작해 천연가스가 13년 만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 겁니다. 독일은 더 힘들겠죠. 자동차가 50%가 가스차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르게 가는 지금 잘 가는 종목 좋지만 그래도 이 천연가스부터 시작해서 정유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리체크하면서 저점인 구간에서는 꼭 매수 시점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수업으로서 수업 배웠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는 분명 수익을 누구든지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면서 정유, 그다음에 정제, 화학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더 리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인호 전문가의 시장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최태규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다음 주 전략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비슷합니다.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인 시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크게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러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9월 우리 시간으로 9월 14일이에요. CPI 발표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좀 변동성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차트 보면서 시장 왜 하락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건지 이러한 부분만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보면 2546, 요 고점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상승 못해요. 그 자리가 결국 이전에 쭉쭉쭉쭉 하락했다가 한번 저점 만들고 반등했던 자리, 거기까지가 얘가 딱 올라갔죠. 우리가 그래서 목표가 잡을 때 요런 식으로 목표가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조정 같은 경우 243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 고점 절반 그 밑에까지 정확하게 또 요거하고 요거 절반까지 왔는데 제가 보고 있는 9월 13일까지 시장은 이 안에서 놀 것 같습니다. 결국 9월 달에 2546 그걸 돌파할 거냐라 할 때 저는 이제는 올해 상단은 2546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 치고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박스 흐름이다. 결국 요 네모 박스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다가 요 저점이 2430인데
요거를 똥 치고 내려가게 되면 뭐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단 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또 저점 만들고 박스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9월 달에 결국 2430 여기를 그 옵션 만기 이후에 훅 치고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이 하방까지 열어놓고 보시고 이 하방으로 오게 되면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자. 아까처럼 추매하자. 왜? 또 일정 부분 올라갈 거니까. 이제 시장은 결국 2276, 2546 요 안에서 올해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러한 부분이 뭐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전략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태규 전문가의 다음 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보내드리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여기서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진단 다 못 도와드려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밤 9시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리 진단 접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